박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회심리학 관련한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쁜 생각은 곱씹을수록 불어난다. 그리고 곱씹는 한 한 번 일어난 일로도 반영구적인 스트레스가 가능하다. 아주 작은 고민이 존재론적인 고민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얀 곰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얀 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더 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아주 깊게 침투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겪지 않아도 되는 불행을 스스로 자꾸 늘려나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병에 담긴 행복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장암이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스트레스,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혹시 암 환우분들을 만나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암 환우분들의 성격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남에게 신세지기 싫어하시고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통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암세포가 생겨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몸에 생긴 암세포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면역력 때문에 오래 살아남지를 못하고 없어지고, 또 어떤 분의 몸속에서 발생한 암세포는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증식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세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 아보도우루라고 하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역학자가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암의 원인을 두 가지로 규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는 체온이 낮은 저체온이고요. 하나는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 그러니까 저체온과 그 저산소가 암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다라고 얘기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아보도우루 교수가 그 쥐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쥐에게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철조망으로 된 틀을,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가지고 쥐를 가둬두고 그 틀을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쥐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틀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쥐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제 보는 건데,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인체가 혈당이 고혈당으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체온이 떨어지고 산소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감신경계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우리 몸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계에서 이제 야,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라고 내보내는 이제 구원투수가 아드레날린인 거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이제 그 상황이 약간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스테로이드 호르몬하고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의 굉장한 중요한 원인 두 가지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 이 두 가지, 저체온과 저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인 두 가지라고 아까 아보도우루 교수가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우리 몸의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반대로 혈당은 치솟게 만드는 고혈압 상태를 만든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 몸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암이 없다면 생길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암세포가 뿌리를 내려서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암세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몸에 혈관을 내리고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 암세포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스트레스가 와도 굳건히 견딜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회심리학 관련한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쁜 생각은 곱씹을수록 불어난다. 그리고 곱씹는 한 번 일어난 일로도 반영구적인 스트레스가 가능하다. 아주 작은 고민이 존재론적인 고민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얀 곰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얀 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더 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아주 깊게 침투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겪는 많은 괴로움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겪지 않아도 되는 불행을 스스로 자꾸 늘려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트레스가 암을 만들 때까지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상황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스트레스에 강인해지도록,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 평화롭고 평온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원히 암을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암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분들은 앞으로 다시는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다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작은 암이 있다면 그 암을 없애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치지 못하게 하자고요.